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더 굿놀이의 문동욱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5%, 구라 5%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더 굿놀이의 문동욱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구독자분의 사연이니만큼 무례한 댓글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문동욱, 1990년 초반 군번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군대는 훈련소부터 시작해서 후반기 교육대, 자대까지 폭행과 가혹행위 같은 부조리가 흔했던 시대였다. 후반기를 마치고 일병을 갓단 채 전입한 자대는 외진 곳에 위치한 부대의 본부중대, 내무반으로 들어가니 일자 침상에 수십 명이 앉아있었고 나를 잡아먹을 듯한 눈빛으로 노려봤다. 숨이 턱하고 막히는 상황. 신병이 왔다고 보호기간 그딴 거 없이 오자마자 득달같이 달려들어 욕설을 퍼붓는 선임이 있었으니 이번 편의 주인공 석달위 선임 박영진, 병사들의 근무표를 작성하는 힘있는 보직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사회에서 건달? 양아치로 생활하다 입대했다고 들었는데 뛰어난 언변과 놀던 스타일이 있어 간부와 선임들의 비위를 정말 잘 맞췄다. 그렇기에 간부들과 선임들이 보기에 정말 군생활 잘하는 사랑스러운 후임. 하지만 후임들 앞에서는 악마 같은 놈이었다. 보통 병사들의 취침 시간은 10시였지만 박영진은 모든 신병들을 밤 12시까지 못 자게 한 후 12시 근무교대를 마치고 온 선임의 단독군장을 받게 했다. 그리고 날마다 내 밑으로 집합을 시전해서 보급창고 뒤편에서 얼차려와 폭행을 이어갔으며 늘 섬뜩한 말투로 후임들을 괴롭혔다. 평소 여성을 대상으로 한 더러운 농담을 일삼으며 본인 휴가 나가기 전 후임들 모아놓고 아는 여자 연락처 토해낼 때까지 얼차려와 구타를 자행하기도 했다. 주말 축구 시간, 박영진은 자기 밑에 모든 후임을 쉬지 않고 논스톱으로 뛰게 만들어 체력적, 정신적으로 힘들게 몰아붙였다. 특히 나 같은 경우 몸이 약한 편이라 박영진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되었다. 축구하는 2시간 내내 계속 뛰게 하면서 물도 마시지 못하게 했고 경기가 끝난 뒤에는 보급 창고 뒤로 끌려가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또한 근무표를 작성할 때 후임들 위주로 편성, 선임들의 근무는 편하게 편성해 주었다. 선임들 입장에서는 후임들의 군기도 알아서 딱딱 잡고 자신들 근무도 빼주니 어찌 좋아하지 않겠는가. 그렇기에 짬이 높지 않은 박영진이 자유롭게 후임들을 막대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루라도 괴롭히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 마치 괴롭히는 걸 즐기는 것 같았다. 자대로 전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극심한 우울증과 수면 부족에 시달렸고 참다 못해 쪽지에 적어 소원 수리함에 넣었으나 쪽지가 간부에게 가기 전 박영진의 동기가 먼저 확인한 후 필적을 대줘. 나인 것이 걸려버렸고 그날은 평생 내가 살면서 가장 많이 맞은 날이 됐다. 내가 전입해오기 한 달 전 부대에 큰 사고가 발생하여 대대장과 중대장이 조만간 교체될 예정이었기에 병사들 일에 방관 중인 것도 시기상 최악이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에 시달린 나는 졸지 않기 위해 주먹으로 허벅지를 내려치거나 꼬집는 버릇이 생겼고 내 몸에는 점점 멍과 손톱 자국이 늘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목욕하기 위해 옷을 벗었는데 지나가던 군의관님이 내 몸에 있는 멍과 손톱 자국을 보고야 만다. 그리고 나를 불러 추궁하는데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기에 혼자서 습관적으로 그랬다고 거짓말했다. 그러자 증세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군의관님은 나를 군 정신병원에 강제 입소시켜버리고 마는데 군 정신병원, 말이 병원이지 교도소와 다를 게 없었다. 모든 방마다 쇠창살이 있는 철문, 그리고 비린내 나는 축축한 바닥, 이쿵 철컥 열리고 닫히는 철문 소리, 기괴한 웃음소리와 비명소리. 잠시 후 군의병이 들어오더니 이것은 정신병원이다. 너희들은 미친놈들이니까 여기서 맞은 거 밖에서 이야기해봤자 아무도 믿지 않아! 라고 하며 때리기 시작했다. 자대에서도 그렇고 병원에서조차 늘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다 보니 점점 삶의 의지가 사라져갔고 뭔지 알 수 없는 약기운에 몽롱해져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감각이 없었다. 그렇게 얼마간 대기기간이 지나 모두 함께 생활하는 병동으로 옮겨졌는데 이상했다. 병실에서 지린내가 진동하는 게 아닌가. 다음날 나는 그 이유를 알았다. 평소 멀쩡했던 병사들이 군의관이 회진 오면 바지에 오줌을 지리고 소리를 지르며 바닥을 굴러다녔다. 기상천외한 광경. 그렇다. 저들은 의가사 제대를 위해 저토록 발버둥 쳤던 것이다. 그런데 신기한 건 진짜 차례차례 의가사 제대 판정이 나온다는 것. 정말 저들에게 속았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귀찮아서 내보낸 건지 모르겠지만 나는 차마 그들처럼 할 수 없었다. 왜냐면 이렇게 미친놈 취급받고 제대하는 게 너무 억울해서. 나를 이곳까지 오게 만든 박영진에게 당한 만큼 2배 이상 돌려주지 않는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그럴 수 없었다. 방법은 모르겠다. 하지만 일단 돌아가야 기회가 생길 것 아닌가.
그 후로 나는 군의관이나 군의병이 보일 때마다 큰 소리로 경례했고 면담 때마다 나는 정상이다, 자대로 꼭 돌아가고 싶다라고 읍소했다. 이 모습이 통했는지 결국 정상 판정을 받았고 약 2달 만에 드디어 자대로 복귀하게 된다. 위병소에 내린 순간 근무 서던 초병들이 놀라서 얼어버렸고 위병조장은 지통실에 연락하여 비상 상황이라고까지 말하는 것을 봤다. 그도 그럴 것이 보통 군 정신병원으로 끌려가면 대부분 의가사 제대하기에 나 역시 당연히 못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던 것. 너희 자식, 사고 치면 병원이 아니라 교도소 보내버린다. 대대장과 중대장은 모두 새로 부임해온 분들로 부임 초기에 나 같은 시한폭탄이 들어오자 무척 긴장한 모습이었다. 당연히 다시 돌아온 나를 아무도 반겨주지 않았고 심지어 이등병들에게도 계급잠을 당한 상태. 아예 노터치로 정해진 듯하다. 나를 괴롭혔던 박영진은 예전처럼 직접적으로 손을 대진 않았지만 나를 미친놈이라고 손가락질하며 놀려댔다. 하지만 지린내 진동하는 그 정신병원에서도 근 60일을 버텼던 나다. 그 어떤 폭언과 모욕도 견뎌낼 수 있었다. 그 어느 부서에서도 나를 데려가지 않으려 했기에 일과 시간임에도 내무실에서 멍하니 대기하고 있을 때 주임원사님께서 내무실로 들어오셨다. 참고로 주임원사님은 대대장님도 함부로 못하는 우리 대대 최고의 짬킹. 급이 문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너 컴퓨터 할 줄 알아? 나는 남들보다 일찍 컴퓨터를 접했기에 문서 프로그램을 잘 다뤘고 천리안, 하이텔 등등에서 밤새 채팅을 했었던지라 타이핑 실력도 좋았다. 그렇게 나는 주임원사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문서를 순식간에 작성해드렸고 주임원사님은 엄청 흡족해 하셨다. 그리고 다음날 주임원사 직속 행정병으로 차출되었다. 그때부터 나는 정말 열심히 군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군 간부들과 선임들은 나를 미친놈이라 판단하고 뒤에서 욕하고 피했지만 그런 것 따위 신경 쓰지 않고 모든 작업에 솔선수범하여 열심히 생활했다. 시간은 흘러 여전히 대다수의 간부와 병사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상병을 달았다. 그리고 얼마 후 큰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 우리 부대에 김하사라는 간부가 있었는데 유흥에 빠져서 군 월급 몇 달치가 차압된 상태였고 돈이 부족해지자 1, 2등병들 주머니까지 털게 된 것. 그나마 나를 따랐던 한 후임의 얼굴이 어두워 추궁했더니 저 김하사님에게 20만원을 빌려드렸는데 몇 달째 못 받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기나 후임들도 많이 뜯겼습니다. 돈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그 즉시 나는 김하사에게 돈 뜯긴 사람들을 조사했다. 그 결과 우리 중대만 20명 넘는 피해자가 있었고 타 중대에도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 주임원사님께 즉시 보고했고 김하사는 주임원사님께 끌려가 하루 종일 두들겨 맞은 후 군기교육대로 직행. 돈을 빼앗긴 모든 병사들은 온전히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이날 이후 나는 병사들의 돈을 찾아준 은인이 되었고 나에게 짬 대우를 해주기 시작했다. 그와 더불어 간부들에게 나는 미친놈에서 무서운 놈으로 인식이 바뀌게 된다. 그 후 간부들은 조그만 실수를 저질러도 내게 뛰어와 제발 주임원사님께 말하지 말아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우스운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도. 병장 때까지 나는 정말 다양한 일을 나서서 하곤 했는데 연병장 벽화를 멋지게 그려내서 황경미와 사단장 표창, 대대 테니스장 벽화로 연대장 표창, 연대 총검술 군무 비디오 제작 표창 등등 굵직한 행사에서 대대 이미지를 높이는 데 큰 공을 세우게 된다. 그 결과 대대장, 중대장, 주임원사, 행정보급관에게 인정받게 되었고 포상휴가도 여러 번 다녀오게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나를 괴롭혔던 박영진에게 복수할 시간이 다가왔다. 박영진이 전역 한 달 정도 남은 말년쯤 사소한 시비로 다른 중대 병사를 심하게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박영진의 부서장이 소령, 폭행을 당한 병사의 중대장보다 짬이 위라서 조용히 덮고 지나가려는 분위기. 이건 하늘이 내게 준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은밀히 대대장님께 면담 신청을 했다. 먼저 타중대 병사의 폭행 사건을 보고했고 그동안 있었던 박영진의 모든 행위를 낱낱이 고발. 내가 정신병원에 가게 된 계기도 그 선임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대대장님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즉시 우리 중대원들 대상으로 소원 수리를 실시. 박영진의 악행을 세세하게 확인하셨고 다음날 헌병들이 부대로 방문하여 박영진을 끌고 갔다. 당시 전역 한 달 정도 남은 말년의 경우 웬만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는 암묵적인 분위기 같은 것이 있었는데 대대장님은 그런 것을 일체 용납하지 않는 의로운 분이었다. 그날 나는 예전 보급창고 뒤편을 오랜만에 찾아갔다. 하도 안 좋은 기억이 많았던 장소라 2번 다시 안 오려 했지만 발길이 가는 대로 오다 보니 여기다. 그토록 나를 괴롭혔던 악마 같은 놈을 날려버리고 나니 모든 게 허탈하고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실세가 된 나는 중대 내 모든 군 부조리를 중대장, 행보관, 주임원사님께 알려 금지시켰고 얼차려와 다름없는 주말 축구 또한 폐지했다. 주말에는 밀린 빨래와 휴식이 최고니까. 그런데 내가 전역할 무렵
박영진이 돌아왔다. 약 4개월 정도 구속되었던 셈이니 단순한 영창행이 아니라 미결 구금에 따른 집행유예 같은 것이 아닐지 짐작은 해보지만 잘 모르겠다. 다시 돌아온 박영진과 마주쳤을 때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다부진 몸에 부리부리했던 눈매는 온데간데 없고 살이 엄청 빠져 왜소해진 체구, 그 몸에 멍자국이 가득했다. 그리고 어눌해진 말투. 다 죽어가는 사람의 눈으라고는 그동안 미안했다며 흐느꼈다. 영창을 다녀온 동기가 말해주었는데 당시 영창은 폭행이나 얼차려가 상상을 초월했다고. 박영진을 보니 내가 당한 괴롭힘과 정신병원에서의 2달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대가를 치른 듯했다. 하지만 사람은 고쳐 쓰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나는 끝까지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후임들 대부분이 박영진에게 맞아서인지 박영진이 제대하는 날 아무도 그를 배웅하지 않았고 박영진은 그렇게 쓸쓸히 부대를 떠났다. 며칠 후 박영진과는 반대로 나는 후임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제대했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 가끔 사회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나 그와 관련된 콘텐츠를 보면 그날의 일들이 떠오르는데 아직까지도 나는 박영진을 고발하여 대가를 치르게 한 것이 잘한 일이라 생각한다. 제대 후 그가 어떤 삶을 살지 모르겠지만 박영진이 그곳에서 겪은 시간은 그가 평생 마주하지 못했을 경험이었을 테니까. 충성 하사 최송이 구독자 여러분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군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내가 겪은 재밌는, 무서운, 빵당한, 억울한, 역같은, 또라이 병사 등등 어떤 이야기라도 대환영입니다. 그러면 구라 적당히 잘 버무려 각색해서 열심히 제작할 겁니다. 설명란과 댓글에 이메일 주소가 있사오니 용기 내어 편안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드디어 18년 만에 신년지가 완결됐습니다. 정지혁 병장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정지혁 이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최원일과 정지혁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 짱고는 왜 김창우를 좋아하게 됐는지, 왜 정지혁은 김창우를 그토록 갈구는지, 김창우는 어떤 고문간 짓을 했는지, 말년들은 과연 제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666 부대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떡밥들을 풀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5인용 또는 666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